시험을 보고 피드백 점수가 높지 않아서 다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제 수업에서 오늘 수업을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시험이 피드백으로 교수자, 학습자가 보고요. 그 피드백이 높지 않으면 그냥 학기말 고사 끝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학습시켜서 한 학기 마무리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아날로그적인 시험에서 디지털 시험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 출원하는 것도 하나 뭘까요? 교수자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채점하겠군요? AI가 채점하고요. 마지막에 디테일한 부분만 교수자가 체크하는 AI 의사와 일반 의사의 협업 진단과 똑같이 이제 교육에서도 일반적인 지식의 전열은 신종우 교수보다 AI가 더 폭넓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 교수가 체크하는 쪽으로도 특허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끝나면 틀리 만든 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아까 그런 구술도 해야 되지만 지금 1학년 학생들에게 30분 동안 스피치를 다 해야 돼요. 1년 동안 배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1년 동안 만든 틀리를 가지고 후배들에게 직접 30분 동안 어떠한 틀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1학기 때는 부모 앞에서 합니다. 2학기는 후배한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후배들이 내년도에 저하고 만날 과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행하고요.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발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가서 발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콘텐츠가 돼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에서의 자신의 콘텐츠만 잘 만들어 놓으면 재학 중에라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교수자라고 하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채널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유튜브에는 이제 없는 자료가 없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는 이제 교수자의 콘텐츠만 비나갈 뿐이지 나머지의 모든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혹시 필요한 부분 네. 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 콘텐츠 상단에 뭐가 있죠? 여기 유튜브 www.유튜브 Y자 앞에 영문자 S자 두 개요. 영문 S자 소문자 두 개만 넣고 엔터 치면 즉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영상 편집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제 동영상 편집 방법만 하나 알면 유튜브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가져와서 수업에 영상으로 얘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런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고요. Save from Net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굉장히 좋은 게 뭘까요? 눌러보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비디오 플랫폼에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다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Save from Net. Save from Net 사이트는 뭐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 인스타부터 비디오, 유튜브 전 세계 대표적인 비디오 플랫폼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은 이 Save from Net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유튜브는요 가지고 와서 편집해서 수업에 쓰는 것은 되지만 이걸 상업적으로 다시 나가는 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수업에서의 활용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게 상업적으로 다시 나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23이라고 하는 앱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요.
123 웹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요. 123 이 웹이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 한번 보실까요?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예, 오디오부터 비디오에 모든 것을 편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예, 오디오와 비디오. 근데 특히 여기 앞에 뭐가 있죠 지금요? 이게 뭐죠? PDF를 누르면 PDF의 모든 부분을 다 무료로 다 변환해 주는 거예요. 예. PDF 분할, 뭐 PDF의 워드, 이미지, PDF를 PPT로 다 변환할 수 있는 사이트. 어디라고요? 123 웹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 네. 그 다음에 역시 페이퍼리스 시대예요. 네. 스몰 PDF 쓰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이 스몰 PDF는 뭘까요? 예, 유료지만 2개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합니다. 2개까지는. 예, 조금 더 급하시면 뭐 유료로 해야 되겠지만 2개 다운로드 받고 좀 쉬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종합 해결되어지는 스몰 PDF와 아까 123 웹 2가지 정도 사이트 알고 있으면 페이퍼리스 시대의 PDF를 진짜 스마트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편집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은 포토샵이나 또는 파워포인트보다 갑자기 안 보여. 포토스케이프라고 이 사이트는 사이트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놓고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면 사진의 모든 부분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을 알 필요 없이요. 최신의 최고의 심플하게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런 심플한 사이트와 프로그램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디지털 리터러시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자신의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포토스케이프. 이미지의 편집 프로그램. 아까 제가 스크린 캡처했던 사이트가 뭐였죠? 오캠. 오캠은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한 모든 거 다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음 주 수업에 필요한 이미지든 워드든 모든 거 여기다 넣어놓고 다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죠? 네. 오케이. 혹시 이것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다. 이제 내 콘텐츠인데 라고 하거나 학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조금 좋은 프로그램을 좀 구매해 놓고 있으면 교수님들의 콘텐츠를 좀 더 해상도 높게 소셜 쪽에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쓰고 있는 이제 레코딩 쪽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예. 여기 와보면 조금 이제 상업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닥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프로, 이걸 쓰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걸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마이 비디오 눌러주면 화면 녹화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화면 눌러주면 레코딩 나오고요. 네, 눌러주고 확인. 잠깐만요.
여기에 저의 얼굴을 안 켜놨는데요. 혹시 노트북에 이 캠보다요 조금 더 자기 얼굴을 집어넣으려면 바로 외장에 웹캠 좀 좋은 걸 하나 넣어주면 훨씬 자기 얼굴이 좋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외장용 웹캠을 여기 설치해 놓고요. 레코딩, 네. 확인, 네. 전체 화면, 네. 확인, 제가 바탕화면 안 켰는데요. 좀 낙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닥줌 프로그램인데 잠시 그냥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냥 화면 켜놓고 웹캠 비춰놓고 자기 얼굴을 노출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닥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혹시 파워포인트에서 강의 자료는 만드시는 건 아신가요 혹시요? 파워포인트에서요. 자, 파워포인트 2010에서 대부분의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자기 이 비디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 열어보고요. 이 부분을 오늘 발표하겠다라고 한다면 슬라이드 쇼에서 여기 슬라이드 쇼 녹화 있나요? 여기 눌러서 처음부터 녹음 시작 눌러주면 여기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녹화 끝나면 이 부분을 어디 올려요? 유튜브에. 유튜브의 URL을 교수님들이 서 있는 이 단톡방이나 또는 밴드나 기타 소셜 플랫폼에 얹혀주면 다음 주 수업이 전체적으로 안내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굳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이 들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 정도는 최소한 에티켓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공부하자 오는 것도 거꾸로 개념에 있지만 실제 플립트러닝의 원 개념은 뭘까요? 교수자가 다음 주 수업을 얼만큼 준비하느냐가 선패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보내서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최소한 그래 이 정도 공부하고 뭐가 궁금해 그 부분을 수업 전에 교수자가 아까 연결의 네트워크로 좀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직 무한한 상상력의 하브루타로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게 하고요. 거기에서의 주고받은 피드백을 오늘 수업의 키워드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해 놓고 우리가 주고받고 한다면 지금같이 이 불통의 죽어있는 수업을 소통의 살아있는 수업으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오늘 교수님들에게 드리고자 또는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 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 부분에 하나를 더 보태면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하고 특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오감사 코너가 있습니다. 하루에 자기 전에요. 5가지 감사와 내일을 쓰고 자야 됩니다. 이게 5점짜리입니다. 근데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한가요? 우리 학생들이 내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희망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저도 그러고 살지만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일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자기 전에 써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될 일을 미리 쓰고 자야 돼요. 지금 종강을 했지만
애들 다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모든 학생을 제가 다 체크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개별 상황을 제가 오감차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뭔가 좋지 않는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레코멘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2시라도 어머니가 안 좋다는 글이 보이면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안 좋은데 SNS 해주는 것이요. 우리 애들에는 지식보다도 연결성에서 신뢰성에서 더 얘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났어요. 어머니 어떠시니? 이 말 한마디가요. 평생 동안 사대지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요. 얘들의 미래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미래 책임을 어떻게 해요? 교수자가 시대의 흐름 속에 좀 앞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믿고 와 있는 우리 애들 앞에 시대의 흐름성의 키워드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교과서적인 것, 옛날 것이 중요하다고 얘들한테 그래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당연히 옛날 것도 개념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개념적인 범위를 활용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하고 있고 제가 새로운 정보를 찾는 방법, 이제 정보를 검색이나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맞춤을 해놔야 됩니다. 큐레이션 세상입니다. 다 쓰고 계시겠지만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예, 저는 이 사이트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지금 구글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이 구글 계정만 있으면요. 구글 알림이 사이트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다 넣어주면 관심 있는 카테고리만 오는 즉시 메일로 메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수님들 뵈러 아침부터 나와 있지만 저의 네이버 계정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에 구글링 해주는 네이버 이메일 쪽으로 가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구글 알림에서 다 하고 있죠? 네, 다 구글 알림이지 않습니까? 수신이요.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증강현실 딱 눌러주면 증강현실에 관계되어진 것이 실시간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눌러보고 어떻게 돼요? 이걸 다 아침에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단에 클리어리의 아이콘을 눌러주면 불필요한 것은 다 떨어져 버리고요. 우측에 저의 에버노트 디지털 노트에 클릭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정보망에 구글에 신종우 교수의 관심의 카테고리 등록해 놓고 관심 카테고리가 구글에 올라오는 순간 저한테 무료로 메일링 해주면 저는 선택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쓰고 있는 에버노트에 넣어놓고 장거리 지방 올 때 짜투리 시간에 저의 노트에서 다시 재가공하거나 정보를 다시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개 특허 출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실시간의 뉴스를 보면서 세상의 흐름성을 예언해주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가지고 저 부분을 치과 기공의 전공이나 교실이나 스마트한 부분 쪽으로 다 연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수님들도 여기에서의 시대 흐름성을 보고요. 특히 애들에게 레포트 낼 때 전공에서의 지금 새로운 부분 쪽에 레포트를 내보신 것 어떨까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글 알림이 교수님들도 써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도 써서 어디 가서 교수자의 입장에서 세상의 흐름성을 얘기해야지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라고 반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애들 레포트 낼 때 이제 뭘 지도해야 될까요? 이제는 워터마크의 세상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있는 정보 막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긁어와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긁어와서는 다음에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레포트를 내더라도요. 종이 레포트 내지 마시고 PDF로 받되 PDF도 조금 색을 넣어주면 페이지 색을 조금 넣게 하면 약간 컬러풀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기 레포팅을 하면 반드시 너가 쓴 그림지에 대한 워터마크를 넣게끔 꼭 지도를 해주자 이겁니다. 자, 워터마크는 뭐죠? 외국에 우리가 달러를 주면 이조지 펜지 아닌지 보죠? 네, 진짜 너가 쓴 거니? 라고 우측에 사용자 지정 워터마크를 넣어주면 여기에 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텍스트를 넣는다면 이 부분에 저의 미남이라고 하는 로고를 교수님들 보이게끔 투명도 줄이지 않고 빨갛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문서에 미남이라고 들어가죠. 여기는 제가 투명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선명하지만 문서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로고에 워터마크 넣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걸리더라도 확실히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보내야 되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콘텐츠 창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워터마크 어디 넣어야 될까요? 모든 콘텐츠는 다 넣어야 됩니다. 이미지, 비디오 이런 문서의 서식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로고의 워터마크는 필수적으로 그리고 특히 학교에 본부에 계신 교수님들 계시면 어느 직원이 바뀌었을 때 초안자가 누군지도 약간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이걸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어떻게 돼요? 제일 초안자는 다시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콘텐츠 보호 차원에서도 워터마크는 넣어놓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워드는 여기에 있고요. 아래 한글은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 한글은 인쇄 직전에 있습니다. 인쇄될 때 뿌려져 나갑니다. 자, 하고 인쇄 명령에서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워터마크. 네, 여기에서 워터마크 넣어주면 인쇄될 때 프린팅해서 나가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구글 알림에 통해서요. 자신의 관심사항의 큐레이션, 맞춤을 해놓고 세상의 흐름성을 따라가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수자의 튜터의 안내자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없이 진행했습니다만은 혹시 저하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답변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SNS에 하는 것들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내 얼굴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수업할 때 내 외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 학연 수업을 하실 때 학기 초에 정보 공개 동의서 같은 걸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정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1주차 수업에서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니까 다 동의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번 내년도부터는 다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얼굴 찍힌 거 싫어했는데요. 요즘 애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자, 영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메이크업이에요. 네.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올리면서 소통이 되거든요. 네. 얘들이 이제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또 교육 차원에서도 1주차에 충분히 수업에서의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다소 여러분들 얼굴이 찍힐 수도 있고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왜냐하면 저는 다 레코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교수 말씀대로 진짜 정보 동의를 받아놓고 하는 것이 교육 좀 더 좋게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즘 애들은요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네. 한정인 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제가 지금 10년 동안 거의 진행하는데 한 명도 그런 애는 없습니다. 갈수록 애들이 교수님 저 얼굴 나와서 좋아요. 아까 보십시오. 시험 보고 있는 거 제가 다 찍잖아요. 제가 딱 영상 들고 가면 애들이 다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좋게 찍으려고. 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갑자기 교수님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신종호 교수님 과목은 당연히 그런 수업이야 라고 대물림이 돼서 그런지 그냥 당연히 얘들이 모든 수업 준비, 단 수업 준비를 제가 뭘 더 해갈까요? 혹시 건전지, 이 충전기 없는 애들 때문에 몇 개 더 가져가고요. 수업 자료는 제가 더 가져가죠. 네, 네. 또 다른 말씀. 네. 네. 팩트러닝 저희도 뭐 이런 회의라도 많아 시도하고
자료를 주고 뭐 예습을 해와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효과는 학생들이 그거를 전체가 다 제대로 보고 와서 여기서 토론을 하건 아까 말씀하신 기계인학을 먼저 해가지고 시작을 하건 그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학기가 지나가다 갈수록 그 미리 예습을 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거 잠깐 볼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저는 이제 매 주차별 선행학습이 나가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네. 2주차에 선행학습이 나갑니다. 강의가 나갔죠? 자, 보내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보낸 다음에 코멘트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멘트와 뭘 따라갈까요? 반드시 질문을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제 제가 채점했는데요. 한 명의 학생이 없이 다 씁니다. 이 정도만 하고 들어와도 본 수업은 상당히 좀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수업자로 보냈다고 해서 애들이 듣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학습을 정도 하고 있는지를 교수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제가 지금 새롭게 좀 바뀌고 있는데, 구글 계정에서 구글 클래스룸 있지 않습니까? 구글 클래스룸이 플립트러닝 하는 데는 최고로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초기치 기공학이라고 하는 과목, 밴드같이 아까 같이 다음 주 수업을 여기다 그냥 공개해도 되고요. 올려도 되지만 혹시 숙제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수업이 있어요. 수업에서 만들기 눌러주면 과제 퀴즈 이렇게 다 해서 올리면 제가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선행학습 하시고 코멘트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올리는 코멘트는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플립트러닝은 던져주는데 얘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어떻게 교수가 체크하고 계속 관리 지도하는 부분이 서포트 돼야만이 성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해 왔겠지 들어가면 애들이 뭐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짤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비스켓 같이 토막토막 좀 내서 필요한 것만 다 보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아까 카웃이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수업하기 전에 사전 체크를 하는 것이 얘들로 하여금 인위적으로라도 어떻게 돼요?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같이 맞춰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는 부분에서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단 또 하나 뭘까요? 구글 클래스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올리는 즉시 저 모바일로 오거든요. 거기에 즉시 점수만 줘도요. 교수님이 보고 있네? 서로 상호작용의 피드백이 그냥 해야지. 우리 레포트 옛날 써서 올리면 교수님들 보지도 않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레포트를 죽은 레포트가 되지만 연결의 수업에서는 얘들의 피드백을 교수가 실시간으로 조금씩 체크해주면 계속적으로 수업은 항상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어떠한 교수법이 제일 좋으냐라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술적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교수로서의 교직의 사명인 것 같아요. 교육과 연구와 봉사 있지만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우리 애들 다 합니다. 왜?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오감자를 같이 쓰거든요. 내일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서로 간에 알고 소통하고 교수의 신뢰성이 앞에 좀 있고 거기에 믿고 따라온 애들이 교수님이 플립트러닝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네? 아는 부분이 조금 깔리니까 점차 성공되더라는 이야기. 또 다른 말씀이에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디지털로 판서는 안 하시나요?
예, 판단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공학에서는 문제를 손으로 푸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면 사실 플립드 러닝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시작이 된 건가요? 우리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플립드 러닝 원조 교수예요.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2013년에 거꾸로서 플립드 러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알았지만 원래 수학에서 진행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막 풀어요. 얘들은 쳐다보고 있고 집에 가서 숙제를 풀어오라고 하니까 못 푸니까 학원을 갔잖아요. 이게 우리의 교수 방법이었다면 교수자가 학생들의 풀 문제를 주말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면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보고 수업에서는 못 푸는 문제를 교수자가 다니면서 풀어주는 거. 이 맥락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법을 좀 바꾸자는 얘기죠. 교수자 중심으로 한 것을 미리 선행학습을 하게 오고 해서 그 선행학습의 학습자 분석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조금 지도해 주자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거꾸로 수업. 네. 저는 이제 조금 전공이 틀립니다만은 혹시 교수님도 그런 풀이식은 미리 영상으로 좀 보내주고 수업에서는 좀 디테일한 걸 서로 풀게 하면서 교수님이 다니시면서 한번 도와주는 것도 어떨까 이겁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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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갑니다. 네. 마이너한테 제가 저번한테 뭔가 인터넷에 뭐좀 해보려고 했더니 학생이 모이면 심리로 제가 데이터를 다 썼다고 그래서 접속이 안 된다 해서 이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요? 네, 와이파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결국 와이파이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경우에 저희 학습하를 줘요. 예, 한두 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저를 주고 또 옆에 애들이 요즘은 다 무제한을 쓰거든요. 예, 예, 옆에 애들이 이제 그 조건이 계속 좋아집니다. 예, 학생들이 무제한 쓰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야, 내 거 줄게 하는 애들이 많고요. 예, 그렇게 오히려 계속 스마트 이 환경은 좋아집니다. 얘들이 더 교수 것이 못 따라가요. 저번에는 엄마한테 스마트폰 빼겠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는 이런 거죠. 저에 쓰지 않는 이것도 몇 개 가져가서 예, 제가 시험 볼 때 혹시 잘 안 되는 애들 혹시 모르니까요. 조금 여유분을 가져가서 안 쓰는 공기계입니다. 예, 미러링으로 써도 좋고요. 예, 예. 또 다음. 비슷한 맥락인데 전자출결이 학교에서 실행이 되는데 네. 학생들 스마트폰하고 교수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가 다 끝나도록 한 5명 정도의 학생은 끝끝내 앱을 설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켜지를 않고 근데 이제 그게 교수님 의지를 아까 같이 안 하는 아니요 거예요. 카우 같이 실제 수업에서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가잖아요. 거기에 네, 이런 게 다 들어옵니다. 네, 네, 우리 센터장님. 네. 신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플립드 러닝을 위한 어떤 그 학회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제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플립드 러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생은 집에서 또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또 집에 학교 와서 또 그만큼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당연히 뭐 교수자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제도가 되면은 근데 저는 지금까지 플립드 러닝을 하면서요 학교에 어떤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수가 해줘야 될 거다.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 정도는 교수가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뭐 학교에 뭘 내놔갔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최소한 내 수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전에 지식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입니다. 만드시는 건 사전 영상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마이크로 러닝은 요즘 애들은 다 모바일 러닝이잖아요. 이거 들고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15분 정도. 조금 길어진 걸 자르자는 거. 15분씩 2개 정도요. 예. 40분 이거 붙여면 누가 봅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요. 한 15분 정도만 보내도 다음 주 수업에 대한 PD를 완전 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시간에 하시고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한 학년에 1학년에 보통 2분을 잡는데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같으면 5분짜리 영상이 5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학교는 12학년에서 16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상도 15분을 넘어가는 영상은 지나면 효과가 별로 없다. 우리 그 세바시라고 하는 예, 예.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15분으로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상 만드는 기준은 한 학년에 예. 1분씩. 예, 근데 이제 15분이 그렇게 오다가요. 요즘은 이제 말 그대로 스낵 컬처라고 이제 우리가 스낵 먹을 때 하나씩 빼먹잖아요. 짧게 짧게. 그러니까 3분 정도. 요즘 Z세대의 인내력은 3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비스켓에 여러 개 넣어놓고 필요한 걸 하나씩 빼먹을 수 있게끔. 예, 모바일에 마이크로러닝. 예, 맥은 다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3분으로 애들한테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예, 큰 프레임을 만들 때 아까 비스켓처럼 예, 빼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걸 가져간다면 스마트폰에서 학교에 이러닝 센터 갈 필요 없거든요. 이러닝 센터에 연구원님들이 교수님들이 녹화하신 분들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 딱딱하게 아나운서 같이 그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까 연구실에 데스크탑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자기가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기 스토리에 콘텐츠를 입혀서 자기가 녹화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이 세 가지의 리터러시 역량이 교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 교수님들 여러 말씀 드렸지만 어찌됐든 쉬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 동기 유발은 우리가 얘들의 특성을 알고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얘들이 공부 안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더라고요. 얘들이 어떤 쪽으로 해야 우리 학습권이 좀 더 좋아질까? 이런 쪽으로 소통해 가고요. 얘들이 원하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교수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교수법이 좋다 나쁘다. 또 아까 어떠한 이러한 상호작용이 좋다 나쁘다. 그날 상황에 따라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교수님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서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불통해서 나름 소통할 수 있는 교실에까지 와 있는 거 교수님들 스마트 디바이스 조금 익숙해져서요. 내년 또 수업 교수님 재밌었어요. 이 박수 받는 수업 되시길 소망하고 저는 교육과 교육공학 아니지만 치과 보철의 기본과 교수로 이제는 핵심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의 자기 핵심 역량을 소셜에 브랜드화 한다면 그 시장 또한도 엄청나다라는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자가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